부녀의 대화에 끼어들기 힘든 덕지 씨. 서로 살 부비고 살아도 친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가끔 한 번씩 만나다 보니 덕지 씨도 연주 씨도 여전히 서로가 어색하다. 누구 딸인지 끝없이 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타고 중범 씨가 딸에게 한마디 꺼낸다. 이 사람도 많이 궁금해하거든. 그러니까 전화 연락도 좀 하고, 뭐가 안 풀린 거 있으면 이 사람하고 좀 상의도 하고 좀 그렇게 해. 하지만 또다시 이어지는 어색한 침묵. 또 저만큼 밀려난 느낌이다. 금강줄기를 따라 푸릇한 봄빛이 곱게 내려앉은 전라북도 익산의 한 시골 마을. 이른 아침부터 한 농장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들었다. 요즘 관심 있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곳. 그 관심의 주인공은 바로 톱밥 안에서 굼실굼실대는 굼벵이들. 엄청 잘 가요. 쏙쏙 들어가고. 네. 군뱅이가 느리다고 누가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절대 느리지 않아요. 일단 네.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요즘 식용곤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굼벵이 사육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 보세요. 등으로기지요. 네. 등으로기는 군뱅이가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준대요. 귀농 2년 만에 굼벵이 전문가가 된 농장 안주인 덕지 씨. 이게 풍뎅이에요. 얘가 엄마 아빠예요. 군뱅이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생겼어요. 등에 흰 점이 있어서 흰 점박이 꽃무지 풍뎅이에요. 이름이 10글자라 좀 길어요. 뒤에서 조용히 손님들을 챙기며 아내의 보조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남편 중범 씨. 귀농 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중범 씨는 말 주변도 없고 낯도 가리는 성격이라 아내 뒷바라지 역할이 적성에 딱 맞는다. 곤충은 유해 물질이 나오지가 않아요. 물을 뭐 나쁘게 변화시킨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뭐 소음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사 출신이라 그런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말도 야무지게 잘하는 아내. 귀농한 지 2년 만에 제법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이런 아내 덕이 크다. 아내가 손님들과 함께 있는 사이 점심때가 가까워오자 마음이 바빠지는 중범 씨. 농장 근처 텃밭엔 요즘 오갈피 나물이 지천이다. 요맘때 잠깐 맛볼 수 있는 귀한 나물인데 이런 게 시골살이의 호사랄까? 몸만 조금 부지런히 놀리면 금세 찬거리 하나가 생긴다.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오갈피 나물. 안사람이 또 살짝 데쳐가지고 조금조금한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새콤하고 향이 아주 좋거든요. 고생하고 있는 아내를 위해 중범 씨는 오늘 자신만의 내조를 제대로 할 생각이다. 농장 한켠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 겸 주방에서 부지런히 오갈피 나무를 다듬는 중범 씨. 익숙한 손놀림을 보아하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그 집사람은 요리를 잘 못해요. 그 해드려도 제 입맛에 맞지 않고. 야무진 아내가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으니 바로 요리. 대신 앞에 잘 나서지 못하고 말주변은 없어도 요리 하나는 자신 있다는 중범 씨. 그래서 다 제 짝이 있다고들 하나 보다. 농장을 찾아왔던 손님들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 사이 아내를 위한 남편 중범 씨의 점심상도 한 상 가득 차려졌다. 그새 뚝딱뚝딱 이것저것 참 많이도 만들었다. 카레 했어? 우와 맛있겠다. 먹어봐. 했었네? 조금 애썼지.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 근데 좀 많긴 한데 맛있겠다. 미역국도 끓였어? 맛있지. 맛있어. 역시. 이거 내가 자신 있다니까. 역시 짱. 역시나 아내 덕지 씨의 젓가락이 가장 먼저 향한 건 오갈피 나물.
맛있지? 맛있다. 오늘은 그 스마트폰 안 보고 한 거야. 안 봤어? 우와, 맛있지? 대단해요. 내가 실력 많이 늘었어. 그러니까. 요리 참 잘해. 이럴 땐 어김없이 덕지 씨의 진한 애정 표현이 날아온다. 사랑해. 사랑해. 이제 그 표정을 봐. 인자하게 생겼나. 알았어. 다음에 해. 알콩달콩 오늘도 부부의 밥상엔 사랑의 기운이 가득이다. 그날 오후 오전 내내 손님을 만나라 농장에 밀린 일이 잔뜩이다. 느림보의 대명사로 불리는 굼벵이지만 사실 굼벵이를 키우는 건 여간 부지런을 떨지 않고선 낭패 보기 십상이다. 굼벵이 사육통을 뒤적이며 상태를 살피던 중범 씨.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데? 이거 오늘 수확을 안 하게 되면 내일 되면 이 코쿤 수가 더 많아지는 거지 이게. 요 며칠 신경을 좀 덜 썼던 게 금세 티가 난다. 요건 한 2, 3일 전에 코쿤진 거예요 이게. 2, 3일 전에 이거를 수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좀 놓친 거죠. 굼벵이를 식용으로 쓰려면 적당한 시기에 선별해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굼벵이가 고치를 만들어 성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된다. 그런데 이통저통 그 시기를 놓쳐버린 굼벵이들이 수두룩하다. 코코 많이 생겼지? 왜 코쿤 생기게 관리를 이렇게 했어? 내가 니네 다 체크할 수 없잖아. 아니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딜 얘기하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래 나도 볼 테니까 당신도 잘 좀 보라고 이제. 알았어. 조근조근 할 말 다 하는 덕지 씨를 당할 재간이 없다. 또 니 탓 내 탓 따지고 있기엔 할 일이 타산이다. 더 이상 다른 굼벵이들이 고치를 만들기 전에 수확을 서둘러야 하는데 발효 톱밥 안에서 걸러낸 굼벵이를 2, 3일간 찹쌀을 먹여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작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아내에게 살짝 짜증을 부렸다가 본전도 못 찾은 중범 씨. 이럴 땐 좀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내 탓이려니 하고 그냥 참아 넘기는 게 상책이다. 한바탕 밀린 작업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온 덕지 씨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별 이상이 없었던 CCTV 카메라 하나가 먹통이 된 것. 오빠! 여보! 왜 2번이 안 나오지? 왜 안 나와? 2번이 이상해. 저 오늘 갑자기 그러나? 응. 아까까진 몰랐는데 응. 지금 그러네? 아 이거 바람이 불어서 그러나? 글쎄. 그럼 한번 가봐야지 뭐. 호기롭게 사다리까지 챙겨들고 CCTV를 손보겠다고 나선 중범 씨. 그런데 막상 올라가려니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왜 이렇게 느껴 보여? 내가 가? 내가 올라갈 수 있어? 아니 가만있어 봐. 꽉 잡아. 알았어. 어이. 조심해. 그래도 사나이 체면이 있지. 일단 한 발 한 발 사다리를 오르는데 그런 남편이 덕지 씨는 영 불안하다. 내가 할게 내려와 볼려? 안 되겠다 나는. 어휴 후두두 떨려서 안 되겠어. 왜 이렇게 높아? 지금까지 쭉 그 자리에 달려있던 CCTV인데 괜시레 M1 높이 탑만 해대는 중범 씨. 결국 덕지 씨가 나섰다. 조심히 올라가. 알았어. 내가 꽉 잡아줄게.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덕지 씨가 나선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펴보지만 이번엔 야무진 덕지 씨도
쉽게 해결을 못하는데 선은 제대로 연결된 거지? 희한하네. 큰 문제는 아니야. 여기 뭐 속에서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거기 내려와. 그럼 뭐 사람 불러서 할 때 해야지 뭐. 그것도 잡아야지. 알았어. 여신 불러주면 안 돼. 이거 봐라. 자기가 이거 올라가고 내려와가지고 이거 흰 거 봐. 그래서 밥 조금 먹으라고? 지금 그 얘기야? 그 얘기야? 밥 조금 먹으라고 말이야? 어? 알았어. 맛없게 해주든지. 오늘 못 고치겠다. 그럼 어떡해? 불러다가 해야지 뭐. 도시 생활을 접고 2년 전 이곳으로 내려와 귀농 생활을 시작하면서 출근도 퇴근도 같이 하다 보니 부부가 24시간 붙어 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한숨 돌리기도 전에 중범 씨 손길이 분주해진다. 견학 손님까지 만나라 오늘 하루 피곤했을 아내를 위해 정성스레 과일부터 챙기는데 짠. 나와? 맛있다. 아직 맛있지? 맛있어. 내가 깎은 건 맛있어? 응. 현주는 결혼 준비 잘 되어갈까? 통 연락이 없네. 나도 그게 좀 서운해. 전화가 너무 안 오니까. 정말 귀결이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그렇지. 연주하고 같이 요즘 부부의 가장 큰 화제거리는 한 달여 남은 딸의 결혼이다. 살겠다 그랬었어. 거짓말이 세 개가 있지. 이때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 한 통. 거짓말. 연주한테 전화. 받아보다. 연주야. 요즘에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어떻게 준비는 잘 돼가고? 딸과 통화하는 남편을 그저 멀뚱히 바라보기만 하는 덕지 씨. 모임에? 나 뭐 잘 지내고 있지. 아빠는. 이 사람도 잘 지내고 있어. 남편이 대신 전하는 안부에 덕지 씨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진다. 내일 온다고? 진짜로? 그래. 끊을게. 내일 온다고? 응. 좋겠다. 얼굴에 웃음이 폈어요. 오랜만에 딸이 온다는 얘기에 중범 씨 얼굴엔 웃음꽃이 만개했는데 덕지 씨는 뭔가 편치 않은 표정이다. 결혼을 앞둔 딸과 엄마라면 할 이야기가 한보따리일 텐데 딸의 전화를 바꿔달란 말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덕지 씨. 사실 이들 부부는 조금 특별한 인연으로 만났다. 2002년도에 애 엄마가 뇌출을 해가지고 주저앉았어요. 제 부모 앞에서. 그 뒤에 이제 10년 동안 애들 뒷바라지 한 다음에 이제 다 독립시키고 이제 지인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만났거든요. 6년 전 중범 씨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덕지 씨. 덕지 씨에겐 첫 결혼이었지만 재혼인 남편을 생각해 식도 올리지 않고 결혼 사진 한 장 찍지 않았다. 장성한 아들과 딸이 있다는 것도 부담은커녕 오히려 든든했다. 하지만 가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스며들 때가 있다. 혼자 조용히 딸의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중범 씨. 엄마 없이 큰 딸이 어느새 시집을 간다니 한없이 미안하고 또 한없이 고맙기만 한데 그렇게 부부의 잠 못 이루는 밤이 깊어만 간다. 다음 날
오랜만에 집에 찾아오는 딸을 위해 덕지 씨가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러 나왔다. 딱 얼마짜리 드려요? 큰 걸로 2마리. 뭐 하시게요? 저기 좀 안 맞는 거 밑에 거 주시면 안 그렇게 돼요? 하셔요. 네. 닭 한 마리도 깐깐하게 고르는데 사위가 온다 하고 딸이 온다고 하고 하니까 뭔가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데 도대체 뭘 해줘야 할지, 해주면 좋아는 할지 같이 지낸 시간이 많지 않아 아직 깊은 정이 들진 못했지만 그래도 결혼하는 딸에게 친정엄마 노릇을 제대로 해주고 싶은 덕지 씨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어딜 가나 덕지 씨의 최대 관심사는 딸의 결혼. 덕지 씨 본인도 결혼식을 해본 적이 없어 뭘 준비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한데 아주머니는 자녀가 몇이나 되신데요? 결혼한 자녀도 있고요. 딸도. 기회만 생기면 묻고 또 묻는다. 제가 지금 딸을 결혼시키려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래요. 첫 번째 결혼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야 무슨 어쩌고 근데 어쩌냐.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냐. 혼자 말꼬리가 나오겠지. 아니, 알아서 뭐 네. 이게 딸이다 보니까 더 걱정돼서 그런 것 같은데. 걱정은 되는데 네. 이러고 배 아파 낳은 딸이 아니다 보니 더 신경이 쓰이고 걱정도 된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꽤 흘러버린 시간. 덕재 씨가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 이른 아침부터 딸과 사위를 맞을 준비에 중범 씨 손길도 분주하다. 오늘의 메뉴는 닭백숙. 정성스레 육수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 좋다는 재료는 이것저것 전부 다 넣었다. 오늘따라 시간도 참 더디 흐르고 육수도 참 더디 끓는다. 얼마큼 기다려야 돼? 아직 좀 더 있어야 돼. 솥단지 한가득 중범 씨의 정성까지 진국이다. 모처럼 만에 딸내미가 오는데 맛있게 해서 드려야죠. 줘야죠. 뽕나무, 오가피, 황기, 그다음에 더덕, 버섯, 군뱅이. 오늘은 부부가 둘 다 열일 제쳐놓고 닭백숙 만드는 데만 매달려 있다. 몇 시간 푹 우려낸 약재들을 걷어내고 덕지 씨가 시장에서 깐깐히 골라온 토종닭을 넣어 또 한 번 부글부글 끓이면 준비 완료. 딸을 기다리는 덕지 씨 얼굴에 설레임과 긴장감이 교차하는데 드디어 딸이 왔다. 어서 와. 연주 왔어? 그래. 아유, 아이고, 이거 뭐 이런 것까지 왔어. 내려오는 데는 고생 좀 했지? 차가 막히진 않아서. 아, 차 맞는 거서? 네. 잘 왔어? 딸과 사위가 도착하니 중범 씨 마음은 더더욱 급해지는데 그 사이 제대로 닭이 구워졌다. 사위로서 대접받는 거잖아. 그치? 씨암탉 대신인 거니까. 분위기를 띄워보려 덕지 씨가 건넨 살가운 농담에도 별 반응이 없는 딸.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는데 아버님 그 CCTV 안 나온다는 게 여기 앞에 다행히 사위가 분위기를 바꿔준다. 그게 요거 맞아. 요거. 기계를 잘 다루는 사위 형민 씨. 망설임 없이 성큼성큼 사다리를 오르는 모습만 봐도 중범 씨는 든든하다.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안 돼. 못 올라가. 지붕도 못 올라가는데. 며칠째 먹통 상태였던 CCTV. 듬직한 사위의 손이 닿자마자 감쪽같이 죄기능이 돌아왔다. 좋아, 괜찮아. 사위가 CCTV를 고치는 사이 먹음직스럽게 잘 고아진 백숙이 중범 씨와 덕지 씨의 정성까지 한껏 두르고 식탁 위에 올랐다. 잘 익었을 거야. 이게 익을 때는 있지.
요 껍질 이렇게 일어 올라올 때 이때 꺼내는 거거든. 그래서 잘 익은 거야. 맛있게 쫄깃쫄깃하고. 진짜 크다. 설렁떡이요. 소금닭이니까 클 수밖에 없어. 젓가락질 잘 못해서. 고생한 보람이 있게 딸도 사위도 잘 먹어주니 보기만 해도 흐뭇하기만 한데 이게 지나고 좋지. 뭐또 음식 같은 거 가진 건 없어? 없어. 없어. 잡식이구나. 부녀의 대화에 끼어들기 힘든 덕지 씨. 서로 살 부비고 살아도 친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가끔 한 번씩 만나다 보니 덕지 씨도 연주 씨도 여전히 서로가 어색하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잘 지내고 있어. 마셔 이거 마셔. 마셔. 오빠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얼마 남지 않은 딸의 결혼식 얘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는데 움직이는 거였지. 웨딩 촬영은 다 했어? 네. 사진 봤잖아 그때. 보고 또 봐도 볼 때마다 예쁜 딸. 그 공주님 같아네. 공주님. 화장이 원래 안경. 아니야 원래 예쁘거든. 그죠? 잘 데리고 가는 거야. 지 원래 예뻐. 누구 딸인지 끝없이 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타고 중범 씨가 딸에게 한마디 꺼낸다. 이 사람도 많이 궁금해 하거든. 그러니까 전화 연락도 좀 하고 뭐가 안 풀린 거 있으면 이 사람하고 좀 상의도 하고 좀 그렇게 해. 하지만 또다시 이어지는 어색한 침묵. 또 저만큼 밀려난 느낌이다. 돌아가는 길이 멀다 보니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일어서는 딸과 사위. 마음 같아선 이것저것 살갑게 챙겨주고 싶은데 딸에게 선뜻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은 덕지 씨다. 오늘도 한 발짝 뒤에서 인사를 건넨다. 알았어. 조심해서 가. 그렇게 딸이 떠나고 중범 씨와 덕지 씨는 서로 조금은 다른 아쉬움으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한다.